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처스 오브 TV 최성주입니다. 저는 지금 불시지합니다. 저는 지금 소설을 쓰는 것이지만 저는 이야기자 말로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부터 소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설의 이름은 다섯 여자들입니다.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5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가 만나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5명의 여자애는 그리고 나는 요양보호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늘상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면 저에게는 두 가지 어떻든 마음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조금은 그래도 5명의 여자가 나를 잘해줘서 고마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저는 이런 사회생활이랄까요?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제가 이제 요양보호학원 다니면서 나름대로 제가 하는 습관대로 그냥 점심 같이 사서 먹고 그리고 또 그 5명의 여자분들이 또 저에게 점심을 사다 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좋았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매달 만나는 것도 좋았습니다. 회비도 한 달에 20,000원씩 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양보호사 그 친구들이 이제 완전체가 됐죠. 요양학원에 졸업해서 좀 몇몇 딜레이 됐지만 다 요양보호 자격증 따고 이제는 그 만나면 요양보호사로서 이야기 공통적 화제거리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그 5분은 아마 이제 요양보호사로 하고 이제 그로 취직하면서도 인생이 또 재밌게 될 것 같습니다. 5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늘상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럽고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죠. 그러나 항상 마음이 긴장이 되고 저는 그렇게 모험적인 남자가 아니거든요. 나이가 61살을 먹었는데 그런 자유는 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 하나의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주고 또 나를 항상 연애한 내 아내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스꽝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제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솔직한다고 해서 솔직해지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가면 이제 많은 사람 보겠는데요. 단지 제가 제 느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중한 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안전 손님이잖아요. 5명의 여자분과 1명의 남자. 전 61살을 먹었고요. 전체적으로 다들 한 63, 4, 5, 6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냥 잘해주고 이렇게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편치가 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면서 이제 살짝 얘기 꺼냈습니다. 얘 나 안 나도 되겠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명 모임쳐서 좀 빠지고 싶다 이렇게
어저께 이제 모임을 갔다 오니까 이제 와이프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영 안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부부에 있으면서 그러한 어떤 조금은 부부를 지키는 게 저는 낫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5명의 그런 여자분들도 있지만 한 명의 내 아내가 더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내 아내가 조금 더 불편해진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어제는 갔다 와서 전화번호도 다 지우고 그리고 그 카톡 방도 다 치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쪽에서 또 초대를 했는데 또 거부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 다 끝났는데 그럼 내가 뭐 내 와이프에게 뭐냐 그런 것 같아요. 소중한 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켜야 돼. 저는 제 정년을 했고 이렇게 이제 연금으로도 살아가야 될 이렇게 이제 노인으로서 늙어가는 나이인데 내가 내 아내에게 잘해주지는 못했거든요. 주말보고도 했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내가 조금 어떠한 의사결정 잘못하고 흐트러지면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방향이 개척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 아내랑 이렇게 소소하지만 같이 지내는 맛이 더 재밌거든요. 이제 봄이 되면 한 10평짜리 텃밭에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밭도 갈고 그럴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모든 이제 관계들이 다 끊어졌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마치 다 비운 것처럼 느껴져요. 비로소 나 혼자의 자유를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혼자의 자유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가끔은 내가 너무 이렇게 사회하고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감각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와이프로부터 바라는 것보다는 내 와이프 옆에서 늘상 그대로 좋은 남편이라도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있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직장의 상사 정년하신 분이 사무실 찾아오던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니까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나보다 그런 걸 느끼길 어떤 바람에서 이야기했겠죠. 감사하죠. 그렇게 사는 거죠. 요양원에서 요양원에 갔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했었지만 저 아내하고 충실하게 요즘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요양원 생활을 요양원에 취직해서 그러한 것도 있지만 한 번도 내 아내랑 재밌게 놀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내랑 이렇게 손발을 맞춰본 적도 없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 한 번도 요양원 살다가 쫓겨났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내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하더라고요.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연금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그 정도면 됐죠. 돈 벌기 위해서 또 소중한 걸 버리는 그런 우려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하는 시간 외에는 와이프가 오면은 좀 와이프랑 같은 공간에서 있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거 있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죠. 어쩌면 제 이야기가 무의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내가 어떻게 늙어가야 될까에 가장 소중한 것은 제 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게 아내가 중심이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부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5명의 여자들 이야기입니다. 그 5명의 여자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직장 생활하고 나서 이제 요양보호사하고 다니는데 정말 순수하시더라고요. 순수하시고 사실은 여자분이니까 돈은 없겠죠. 자기가 살림을 하니까 그렇게 점심 때 이렇게 밥을 쏘아서 주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부담스러워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5명의 이렇게 여자들의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러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삶이라는 게 이제 그렇지 못하죠. 참 평범하게 사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참 다양하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힘이 떨어지잖아요. 육체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결국 나를 침범한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와서 부모 약보고 부모가 싸우는 그것이 그런 거를 탐내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해보면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잘 몰랐는데 참 불쌍하죠. 부모는 늙어서 가는데 100세 시대인데 왜 자식들은 그럴까? 자식이 자기 부모에 대한 삶을 책임져주지도 못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자의 삶에서 남편들은 또 다 60 넘었으니까 70살짜리 남편도 계속 그러겠죠.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평범하게 나이가 들어 부부가 여행을 하고 부부가 함께하고 이것이 참 어려운가 봐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런 나이가 되면 돈도 없고 또 그런 나이가 되면 또 뭐죠, 아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남편 밑에 있다 보니까 아내들도 자유를 찾고 싶고 해서 아내들의 발언이 커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5명의 여자들은 다 이제 그 한 분은 그렇죠. 집에서 한번 나와보고 싶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따서 이제 요양보호사원 다니더라고요. 일을 하고 계신데 65세, 66세 동안 집에만 쭉 있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6명의 여자가 살 때 최소한 이제 제가 뭐죠, 5명의 여자들의 마음을 어우러져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동이성이란 그 청일점이란 그 뇌가 있을 것이고 5명은 같은 동성이니까 서로 재밌게 하는데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차 한 잔 더 사는 비용을 지출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자들하고 있어 보니까 여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큰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사교육도 없지만 매우 검소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정신이 박혀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각자들의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그들과 이렇게 좀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은 이렇게 현명적으로 각 가정을 보게 되면 정상 일반화된단 말이잖아요. 왜 일반화된 부부가 사는 것이 뭘까? 다 틀리더라. 5명이 사는 방법이 다 틀려. 그러니까 다 그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각자 창조적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자유롭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랑 함께 재밌게 좀 자유롭게 좀 힘 빼고 좀 덜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 아내는 아직도 현직에 있고 저는 이제 현직에 벗어나서 저는 아직도 그 현직에 있는 그런 습관과 리듬이 있어서 강박관념이 가득 차 있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매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도덕을 지켜야 되고 하는 것이 제 큰 힘이거든요.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의 명칭이 마치 소울이거든요. 저는 부부랑 함께 재밌게 살다가 둘이 성장을 해서 남편이 아내를 성장시키고 아내가 남편을 성장시켜서 함께 그렇게 살다가 우러는 것을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매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당화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60, 한 50 정도 되니까 저는 61살이지만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자유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은 그게 힘들더라도 남편하고 뭔가 자유, 남편과 둘이서 함께하는 자유, 둘이서 함께 힘빼는 것, 둘이서 함께 고요함을 즐기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우리 사회 이야기 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분 5명의 삶을 보니까 이제 다 70살, 65세, 67세 막 이런 남편들이잖아요. 다들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또 시골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한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각자가 이제 거기 5명이라는 곳에서 느끼는 것은 나이가 들면 그런 것 없죠. 평균 65, 66세니까 개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유를 좀 누리고 싶은가 봐요. 남편 밑에서 자식들 치닥거리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은 가볍게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홀가분한 느낌 쪽에서 뭔가 성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저는 늘상 그래도 아내가 생각났고 내게는 아내가 1순위니까 그 1순위에 조금 뭔가 순수성이 떨어지고 흠이 가는 느낌이 받았어요. 결국 내 정신 건강도 그렇고 또 내 자신도 그 5명으로부터 그렇잖아요. 여자 5명인데 남자는 얼마나 감정 힘들게 하세요. 각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이게 나의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나의 그 내면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저는 단순한 게 좋거든요. 지금 조금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이제 이렇게 안에 출근하고 이렇게 아침 시간에 유튜브하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에 차도 좀 들어오고 그렇게 살게 되고 헬스도 저도 가고 그 다음에 가끔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가 또 인생에 뭔가 바람직하고 성장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5명의 여자들은 이제 저는 좀 자유롭게 해주려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5명의 여성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저에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그냥 저는 다 버리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저는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는 성격은 아닌데 다 틀어버리고 혼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내 아내랑 함께 나와 내 아이는 성역이고 그 성역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성스러운 공간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 아내에게 나는 어쩌면 그냥 공간을 주고 내 아내가 내 안에서 자유롭게 놀면 좋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60살, 61살, 한날 61살을 지났으니까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버려야 그냥 한 사람 혼자 남길 때 내 영혼만 남길 때 나도 버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어떤 사람들이 오염이 돼 있잖아요. 오염이 돼 있어. 이게 나는 오염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내 와이프가 혹시 오염이 됐다 보면 청결한 그 관계로 와이프를 또 뭔가 내가 잘 가꾸어서 와이프가 또 깨끗하게 청결되는 게 하고 또 와이프가 저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좋아요. 내가 5명의 의자는 거긴 다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5명의 여자는 남편도 손자들하고 자식들하고 하겠죠. 그 삶이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이렇게 나와서라도 항상 이렇게 마음이 클리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부부가 숙성이 돼야 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나이가 늙어지면 신선노름이라고 하잖아요. 신선처럼 살아요. 고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잡기 힘도 없어야 돼요. 더러움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내면이 서비스 크림과 페트롤 머리 조용하게 그런 천재하고 창조 지식이 나고 창조 지식은 순수한 기쁨에서 지식이 돋보이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 내 아내와 함께 혹시 아내가 퉁퉁퉁 대도 내가 가장 행복하고 지금 기분 좋은 것은 아내의 발 마사지 해줄 때가 좋더라고요. 그때는 아내가 너무 기뻐하고 보여이고 잠도 자고 내가 발 마사지 하는 모습 그렇고 나 또한 내가 아내에게 뭔가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어떠한 나의 욕심으로서 욕망으로서 어떤 내가 혹시나 즐겁다 이런 건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싶어요. 그냥 그러고 싶어요. 이 60부터 이렇게 언제 이 세상 끝날지 끝날 때까지 사는 기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잠도 적당히 자야 되고 잠도 요즘 또한 그랬거든요. 봄이 돼서 그런지 리듬이 봄 막 바뀌다 그래서 잠도 이렇게 편하게 잠 못 자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제 소설도 이제 결말 다가고 있네요. 저는 다 털어버리고 저마저 털어버리고 영혼으로 의로운 영혼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의 아내를 의로운 영혼으로 만들고 우리 아내가 저를 의로운 영혼으로 만들어서 두 의로운 영혼이 이 세상에 신나고 재미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불교적인 매사상 있잖아요. 동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내와 내가 함께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성장을 해서 어려운 영혼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더 이렇게 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을 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5명의 여자들, 소설 5명의 여자들 다 들으셨죠? 감사합니다.